반갑습니다. 번학찰TV 류 여승입니다. 벌써 또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한 주간 힘내시고요. 주말은 좀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날씨가 막 맑지는 않았는데 미세먼지는 굉장히 맑음이었고, 그리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산책하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요즘 날씨에 또 뭐 하기가 좋죠? 네, 현장 임장 다니기 괜찮죠? 날씨가 금방 또 더워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 봄이란 좋은 날씨가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이용하셔서 임장께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물건 발견하시고 또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낙찰TV가 4월반이 지지난주 4월 둘째 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상담 전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우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이런 주택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내 집 마련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유할 집이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떤가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이 서울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네, 경매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얘기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뉴스 기사 보면요, 이런 기사들이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건축은 망했다. 그리고 분당 폭탄의 공사 중단. 지금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재건축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니까 조합원이랑 또 시공사랑 갈등이 심하기도 하고요. 아예 진행을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과연 이게 좀 진행이 될까?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되시겠죠. 이런 고민들 하다 보면 결국 투자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청약에 눈을 돌리면 어때요? 물론 청약에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만 답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청약에 도전을 해도 지금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242대 1도 있고요, 또 45대 1, 이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낮지가 않아요. 입지가 괜찮은 데는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면요, 이 초기 단계를 시작을 하세요. 안전진단 이제 받았을 때,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방법도 맞습니다. 왜죠? 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게 더 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기에는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갈 때 어때요? 좀 불안하죠.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2010년도에도 우리 서울 거의 전역이 한 400군데 정도가 뉴타운이나 정비구역으로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됐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90% 이상이 무산이 돼버렸죠. 지금도 상황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묶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다 진행이 될까라는 물음표는 생겨요. 물론 입지가 괜찮은 데는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초기 단계보다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고 난 물건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어떤 단계죠? 재개발이 추진을 되면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조합 설립 인가부터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 시공사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를 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되죠. 사업 시행 인가가 돼야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하고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조합원 분양하고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 관리처분 인가에서는 할 게 없어요. 도장 딱 찍으면서 재건축 좋았어, 진행시켜 하는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 마무리다. 그 다음에 바로 철거하고 이주하고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들어가면 어때요? 가격이 물론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 받는 것 대비해서 속도도 거의 비슷하죠. 바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코앞에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건 하나 보면서요, 재건축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4970이고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현대 연립빌라고요. 토지 면적은 29평. 토지 면적이 굉장히 넓죠. 거의 한 30평 됩니다. 건물 면적은 22평이고요. 감정가는 8억 6,700에 나왔고,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최초 매각기일이 작년 23년 12월 12일이었는데 두 번 이렇게 유찰됐어요. 5억 5,400만 원대 최저가로 진행이 됐었는데 변경이 돼서 감정가로 다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현재는 한 번 유찰된 가격 6억 9,3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해보시면요. 지금 임차인이 좀 있죠. 주거 전세권자네요. 전입일자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후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전세권을 놓느냐면요. 보통 이 아마 대부업체인 것 같은데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으면서 이 전세권 설정까지 같이 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을 안 하면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금부터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본인이 빌려준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권리상에는 크게 우리가 문제 삼을 건 없다. 권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작성일자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하러 가는 그 당일 아침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이 현황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정도, 이슈가 있을 만한 특이사항은 없죠. 자, 물건 사진도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굉장히 좀 오래된 빌라죠. 문도 이게 옛날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고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좀 오래된 빌라고요. 이 우편함 보이십니까? 이 색깔? 어렸을 때 기억에는 우편함이 다 이런 색깔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체국의 브랜드 컬러 다 이런 색이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오래된 빌라라는 거겠죠. 그리고 문도 굉장히 오래됐고 심지어 이것도 좀 오래됐네요. 요즘 우유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없죠. 옛날에는 이 안에다 우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달시켜 먹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문이 또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우유 넣는 구멍 같은 거 생겨가지고 그 안에 우유 이렇게 집어넣어서 놓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유 배달 하셔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배달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요즘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시켜 드시죠. 네,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좀 오래된 빌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위치를 보시면, 자, 오늘 물건 바로 앞에 천왕역 있습니다. 천왕역에서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고요. 이 천왕역이 7호선이죠. 7호선을 타면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서울의 일자리를 갈 수가 있죠. 첫 번째 가산 디지털 단지역 한 8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까지도 접근이 가능해요. 노년역에 40분이면 올 수가 있습니다. 노년역에 오면 뭐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던데. 네, 더 낙찰 TV가 있죠. 그래서 오고 가시는 길에 더 낙찰 TV 들려서 이렇게 차도 한잔 하시면서 입찰 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들려주세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오류동역 있습니다. 1호선. 여기도 한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7호선과 1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인근에 뭐가 있죠? 초등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있고 또 중학교도 있고 학교도 다 갖춰져 있고 또 역 주변으로, 그리고 오늘 물건이 있는 이 대로변 이 주변으로도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권들이 있죠. 그래서 생활하기엔 불편함이 없고 또 근처에 막 산도 있죠. 크지는 않지만 계용산, 천왕산 이렇게 산까지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 건물 안에 또 한번 볼까요? 네, 건물이 굉장히 좀 오래됐죠. 40년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심었던 나무들인 것 같은데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요즘 숲세권 이런 거 찾잖아요. 이건 그냥 아파트 단지가 숲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된 빌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물건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우리 재건축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물건은요,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죠. 오류동 현대 연립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7,000평 정도,
그리고 전체 동수는 12개 동, 그리고 최고 높이는 한 15층까지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445세대이고요. 조합원은 237, 또 일반 분양은 166, 임대 보류 합쳐서 42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 연립이 원래 현대라는 이 회사의 사택으로 좀 사용이 됐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공사도 또 현대에서 진행을 하네요. 구성도를 보시면요. 전용 84 이상이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도 줘야 되니까 소형 평수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현재 진행 상황을 보시면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작년 7월 26일 날.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요, 2010년 11월 25일 날 시작했는데, 거의 한 13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는 2018년,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에서 관처까지 한 5년 정도 소요가 됐죠. 그래서 관처 다음에 이제 철거 신고, 착공 신고 가야 되는데, 현재 진행 단계는요, 관리 처분 인가 받았으면 이제 PF 대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기사 보니까 이 PF 대출은 이제 자금 모집하는데 성사가 됐다. 그래서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계는 2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3월부터 7월까지 현재 2주 계획을 잡고 있고요. 2주가 다 나간다라고 하면 24년 9월에 이제 철거 예정이고, 그다음에 착공은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죠? 27년 12월. 한 3년 반 정도 남은 거죠. 우리가 분양을 받고 일반 아파트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이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눈앞에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오늘 물건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볼 때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입주권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관처 나고 나서 입주권이 안 나오고 청산 대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현금 청산 대상자는 아닌지 반드시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어떤 걸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하면요, 따져봐야겠죠. 기존 소유자가, 저희 입장에선 채무자겠죠.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 취득을 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조합원 자격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게 나한테, 낙찰받은 사람한테 승계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조합원 사무실에 확인을 좀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전화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잘 안 알려주려고 해요.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사 들고 가서 어르고 달래면서 정보를 좀 얻어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해당 관할구청에 전화해서요, 진짜로 현금 청산이 아닌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체크는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물건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기존 소유자가 전용 84로 신청을 한 조합원이고요. 그리고 승계도 가능하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로구청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준 건지 아니면 그분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무뚝뚝하게 막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됩니다, 돼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건에 입찰하신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꼭 확인을 하시고, 오늘 물건은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요, 조정지역 대상에서는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가 중요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요,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나 금융기관에서 경매 신청한 경우에만 이 조합은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대부업체나 아니면 개인이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조합원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오늘 물건은 비조정지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의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에 지금 27년까지 거의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빨리 진행하라고 이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근데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조합원들의 동의율이죠. 동의율이 안 되면 이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는 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라고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신통은 75%,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도 75%, 심지어 모아타운은 80% 받아야 되고 재건축도 75%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율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하실 때는 이 동의율까지 반드시 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는데 주변에 상권이 너무 많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요,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 상가가 사실은 내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리봉동에 이 가리봉 시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상 완료하고 청년주택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상 절차가 20년이 걸렸대요, 20년. 상가 뭐 이런 거 많으면 사실은 진행하기 너무 쉽지 않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많다라고 하면요, 보통 다가구 누가 많이 운영을 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매월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이 월세가 끊기고 신축 아파트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뭐 쉽지 않거든요. 웬만해선 그런 지역들은 동의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물건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가 됐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은 확인할 필요는 없죠. 세 번째는요, 사업성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성을 왜 확인을 해야 되죠? 지금 재건축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사업 진행이 안 되죠. 사업성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업성을 따지려면 여러 가지 막 계산도 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합원 대비해서 분양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변 아파트 시세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합원이 200명인데 분양하는 세대수가 220이다. 이거 어때요?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죠. 거의 조합원들이 자기 돈 들이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진행이 어려운 거고, 만약에 220이 아니라 뭐 1000세대 분양한다. 사업성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도 중요합니다. 내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분양은 얼마에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고 여부가 정해지니까요, 이것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을 살펴보면요, 조합원 수는 237이고요. 일반 분양은 166, 그리고 임대 보류 합쳐서 42, 총 세대수는 445세대, 아주 큰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분양 조합원 수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뭐 사업성은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을 진행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진행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우리가 한번 계산은 해봐야겠죠.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감정평가를 하고 사업성에 따라서 비례율을 곱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권리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게 이제 추가 분담금, 조합원이 내야 될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정평가액은 그렇다 치고요. 이 비례율은요,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면 비례율이 높을 것이고요. 사업성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이 비례율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물건 살펴보면요,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지금 7억 5,800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액은 6억 5천 정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사업성이 아주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비례율이 한 87%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가액은 5억 6,800.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되죠?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 5억 6,800을 빼주면 1억 9천 정도 나옵니다. 1억 9천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낙찰가 더하기 추가 분담금 1억 9천을 더 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낙찰을 받고 진행할 때 이 1억 9천을 바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계약금 10% 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죠. 1차에서 6차까지 이렇게 60% 내고, 그 다음에 잔금 30% 낼 거예요.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초기에 얼마큼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 10%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하고요. 중도금 대출 다 난 다음에 또 이제 잔금 대출로 대출 전환을 하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낙찰 받으면서 대출을 받았긴 했지만 이게 또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요. 조금 더 금리가 저렴한 걸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누구 임차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았으면 뭐가 나가죠? 이자가 매달 나가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내가 이자를 계속 내면서 버텨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후불제 이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잔금 대출 받을 때 후불제 이자까지 대출 받으면서 상환을 하시고 대출 전환을 하시면 되거든요. 초기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천왕 연지타운 1단지, 2단지, 천왕 2펜하우스 1단지가 있는데 한 9억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 다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좀 많은 단지거든요. 만약에 오늘 물건이 신축 아파트 2027년도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최소한 한 11억 정도 그 이상 가겠죠. 분양은 한 10억 정도 내외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분양을 한 10억 정도의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낙찰가를 예를 들어서 6억에 받았다. 그리고 추정 분담금은 1억 9천이다. 그래서 이자, 대충, 기타 비용 합쳐서 한 8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2억 정도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까지 오늘 물건 정리를 하고요.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좀 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물건 어떤 아파트였죠? 곧 철거 예정입니다. 올해 9월이면 철거되는 아파트예요. 지금 현재 이주하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입주는 2027년도 12월에 하는 아파트다. 바로 코앞이 신축 아파트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기존 조합은 승계가 가능했습니다. 현금 청산이 아니라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반 분양권 대비해서는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요,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 괜찮은 아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약도 방법이긴 하지만요, 경매로 신축 아파트를 청약보다도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경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물건 그리고 이런 방법들 참고하시면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매도 그리고 이렇게 물건 찾는 것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더 낙찰TV와 함께 하시면 어떠실까 해요. 저희 교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네, 죄송해요. 목이 살짝 나갔었어요, 중간에. 다음부터는 물을 좀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계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샘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까지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월요일이죠.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힘내시고요. 한 주간 또 행복하게 또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